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변곡점 때마다 포브스의 표지 모델들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쪽 경제 잡지죠. 포브스의 표지 모델로 저스틴 선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걸까요? 되게 부담스럽게 클로즈업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성공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포브스가 아무나 표지 모델로 써주진 않죠. 자, 근데 일단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 게 자, 크립토스 빌리어네어 바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크는 멍멍이들이 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커 하면은 멍멍이처럼 시끄럽게 짖어서 뭐 호객행위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놀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 성공을 했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포브스의 표지 모델로만 등장을 하면 뭐 코인 주식이 떨어진다든지 이 친구가 뭐 망한다든지 또는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러 명이 있지만 제가 크립토 인싸들만 한번 복습하는 겸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팩트를 체크해보면 정점 근처에 크립토 인싸들이 표지 모델로 등장을 했던 건 팩트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했었던 분이 바이낸스 전 이제 CEO죠. 자오장펑이 17년도 12월이 정점이었지만 박상기에 난 한번 겪고 그 다음 달인 18년도 2월에 빌리어네어 클럽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거의 이 정도면 뭐 변곡점 근처, 정점 근처에 나왔다고 봐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등장했던 사람이 역시 뭐 최정점은 아니지만 그 근처 어딘가 21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전 대표입니다. 이때 당시 포브스의 뭐 400인, 뭐 영 리치 뭐 이런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등장을 하면서 역시 뭐 성공했다라고 등장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의 모델이 정확히 제가 찾아보니까 1월 31일자였더라고요. 저스틴 선에게는 뭐 바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마이클 세일러에게는 비트코인 연금술사다. 굉장히 멋진 단어로 이제 표지 모델로 나왔었죠. 근데 이 역시도 실제로 1월 말 근처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현재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걸 볼 때 뭔가 변곡점 근처에서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스틴 선이 등장을 한 게 과연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일단 거기에 앞서서요. 하나 질문에 먼저 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저스틴 선이 포브스에 왜 뜬금없이 지금 등장을 한 것인가?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스틴 선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영악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했던 행동이 트럼프 이제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정말 안 팔리고 있을 때, 이 토큰이 미분양되고 있을 때 선뜻 그것도 가장 먼저 와서 무려 7,500만 달러나 되는 돈으로 월드 토큰을 사줬습니다. 한국 돈으로 1,100억 원이나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보상을 저스틴 선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턱없이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고작 받은 게 제가 볼 때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트론이라는 코인을 한 900만 달러 정도 사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알트치고는 많이 사줬는데 10분의 1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반면에 자오장펑 CEO는 어땠습니까? 빨리 온 것도 아니에요. 엄청 늦게 와가지고 트럼프에게 본인의 이제 바이낸스 US 지분을 떠넘기는 조건으로 지금 사면을 받네 마네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실제로 본인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에 이어서 BNB 고속도로에 내가 스테이블 코인 태울 것이다. 트럼프가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오장풍은 늦게도 왔고요. 돈도 나보다 훨씬 못 쓴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니까 이 저스틴 선이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이 공짜가 없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트론 ETF가 나온다든지 여러 보상을 받을 길이 있겠지만 아직 좀 시간이 남은 관계로 저는
이 트럼프가 여기에 영향력을 미쳤는지까지 모르겠지만 포브스에서 그에 대한 보상, 약간 달래주기형 선물을 준 게 아닌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죠. 자, 그리고 저스틴 선의 표지 모델 등장으로 인해서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폭설로 본다면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확신이 없으면 다수설에 또 잃고 또 잃고 전부 다 잃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핵심이요. 다수설이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보통 떨어지고 있을 때 더 떨어진다. 오르고 있을 때 더 오른다. 그것도 영향력 있는 뭐 이런 포브스나 뭐 이런 매체나 뭐 블랙락이나 예전에 트럼프랑 뭐 JP 모건 다 그랬잖아요. 노벨상 탄 사람, 심지어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쥐약이야 쓰레기야 해버리면 떨어질 때 보면 정말 겁이 난다는 거죠. 자, 투자의 성공에 가장 처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요. 이 다수설을 의심을 하고 뭔가 캐내야 된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씨앗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다수설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떨어질 때는 항상 더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오를 때는 항상 더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타서 뭐 더 사고 더 사고 하잖아요. 아더에이즈도 이렇고요. 피터 브렌트도 이렇고 거의 대다수의 언론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다수설 뭐가 있나요? 한 6, 7년 내내 XRP는 쓰레기다. 뭐 기회비용이 많다. 너는 뭐 회사들이 뭐 엄청 언락을 많이 한다더라.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XRP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자, 최근엔 누가 쓰레기다? 이더리움을 거의 한 1년째 듣고 있지 않나. 뭐 조롱 내지는 쓰레기 뭐 이런 얘기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온갖 매체나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선택된 알트코인만 불장에 크게 오른다. 선택된 알트코인 몇 개만 오를 것이다. 이거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저는 이것조차도 다수설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요? 유동성이 뭐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죠. 유동성이 한정이 돼 있는데 알트코인은 많아졌다. 그래서 물을 다 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죠. 선택된 알트코인은 무엇이며 선택되지 않은 알트코인이 10배, 20배 가면 어떻게 될 건가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 확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도요. 뿌리로 들어가 보면 지금 모두가 공감을 하잖아요. 다수설인데요. 뿌리로 들어가 보면 결국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과거에 안 좋았으니까 이대로 쭉 갈 것이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쵸? 논리가 같아요.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요. 뭐 작년 11월이었나요? 샌드박스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메타버스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다수설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단언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는 틀려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으로 성공을 해보든지 실패를 하시든지 해서요. 이 경험을 쌓아가는 거 결국 확률 게임이잖아요. 이 통계를 내가 쌓아가는 게 저는 투자의 핵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남의 판단으로 성공을 했다. 남의 판단으로 실패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결국 다 없어져요. 내 판단으로 이 경험을 쌓아 가셔야 된다. 저는 뭐 오늘 여러 말씀 드리겠지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조정에서 반등하는 계기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올라간다에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유동성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이 주말에 유동성 회복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25년도가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24년도가 사실 일반인들은 지금까지 더 열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24년도 3월 달에 블랙락의 ETF 승인, 24년도 11월, 12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즐거웠었잖아요. 근데 25년도 주말 유동성이 24년도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24년도 즐거웠던 때가 두 번 있네요. 그리고 25년도는 그렇게 재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작년에는요. 썬데이, 세러데이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도 그럴 게 기관들은 일단 주말에 쉽니다. 집에 가서 쉬셔야죠. 근데 25년도는 지금 우리는 다 지겹다 힘들다 하는데 오히려 주말에 거래량 호가창이 빵빵하게 차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관들도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뜻도 있고요. 또 개인들 중에서 왕개미들, 예를 들면 예전에 김승호 회장 같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면 남들도 다 나처럼 팔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유동성을 보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참 지겹게 봤던 차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자, 근데 팩트를 체크해보면 이미 올해 4월까지는요. 글로벌 유동성, 각국의 글로벌 국채 계획이라든지 이게 픽스가 된 상황입니다. 요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격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쭉쭉쭉 떨어졌으니까 계속 떨어질 거야. 과거처럼 떨어지고 시즌 종료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시면요. 자, 비트코인 가격과 이 글로벌 유동성은요. 거의 대부분 일치를 했어요. 그쵸? 예전부터 일치를 해왔었고 물론 이렇게 조금 빈 공간이 뜨긴 하지만 그럼 여기는 이제 믿고 자, 반대로 여기 선 그어서 지금 이미 픽스가 된 상황인데 요거는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안 믿고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70일 만에 비트코인이 따라갈지 104일 만에 따라갈지 그거는 저도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글로벌 유동성은 올라간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비트코인만 킹왕짱이고 알트코인은 안 간다니까 끝났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택된 것만 몇 개 올라간다니까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핵심을 파고들면 알트코인이 안 간 이유는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지 않았다. 비트코인만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유동성과 제조업 PMI와 맞물려 있다. 결국은 유동성과 PMI인데요. 자, PMI, 아까 유동성 봤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색이 이제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업 PMI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얀색이 PMI 지수고요.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과 주황색만 보세요. PMI, 이게 13년 말 14년 초거든요. PMI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네요. 거의 지붕을 뚫고 올라갔다가 이때는 워낙 이제 알트코인처럼 움직였으니까 PMI가 떨어지니까 주황색 비트코인도 떨어졌고요. 다시 PMI 올라가니까 주황색 비트코인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PMI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일치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요. PMI는 알트코인의 정점과 더 일치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끝에 가서는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지부진하다가 또 꺾이는 모양.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알트코인은 더더욱 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PMI로만 한번 또 보면요. 제가 50 근처를 이렇게 빨갛게 칠해놨어요. 요 위에 있으면 즐겁고요. 아래에 있으면 힘들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깊고 이게 아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일 거예요. 깊게 뚫고 내려가는 한은 있지만 이렇게 길게 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찍으면 올라오고 찍으면 올라오고 찍으면 뜨거워하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길게 50 밑에서 놀고 있다.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도 지속이 됐었고요. 최근에 관세 문제까지 있으면서 구매자 담당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50 위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49.8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안 좋으니까 내 PMI는 좋을 리 없어. 내 알트코인은 좋을 리 없어. 이게 이제 거의 지배적인 현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온갖 하락 이유, 경기 침체고 할아버지가 나와도 유동성이 올라가고 PMI가 올라가는데 결국 장사가 없고 알트코인이고 중소기업이고 다 즐거운 날이 분명히 온다. 특히나 트럼프는요. 약달러의 금리 인하에 국채 무제한 발행 계획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조정받고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진짜 실력이다. 2%를 가려내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뭐 시험 보면 다 만점이랍니다. 우리 아들들도 뭐 시험 보는데 뭐 다 맞아요. 그러면요. 의대 누가 갈 수 있나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의대는요. 그냥 전교에 한두 명, 특히 서울 쪽은 뭐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데요. 시험이 쉬우면 아무나 잘 뭐 의대를 가겠죠.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시험이 정말 어려워져야 의대를 갈 수 있다. 뭐 코인 투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만의 루틴을 가지고 이게 뭐 떨어지든지 말든지 누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준비를 꾸준히 해왔어야겠죠. 네,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이 왜 어렵느냐? 뭐 25년도 1월달 이제 데이터긴 하지만 자, 개인 저축량이 완전 바닥으로 치고 내려가네요. 여기 보시면 팬데믹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돈이 들어오니까 그 누구나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그 누구나 즐거웠습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 뭐 중소기업, 뭐 모든 곳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공짜 돈이 넘쳐났으니까. 내가 투자를 잘하는 줄 알았죠. 내가 사업을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이때는 시험이 쉽게 나와서 모두가 즐거웠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부자인지 뭐 이게 몰라요. 그러나 확 빠져보고 이 저축한 돈이 드디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서야 2%가 걸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사 모아야 할 시점이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누가 보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려는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이 엔트리, 스테이킹 하려고요. 지금 25년 3월이잖아요. 줄을 서고 있다는 거죠. 더 치고 올라가는데 나가는 사람은 뭐 거의 바닥에 다 있네요. 아니 이렇게 이더리움이 떨어지고 뭐 바보 취급을 받는데 이렇게 왜 사람들은 스테이킹을 넣는 걸까? 바보들의 행진일까? 아니면 스마트머니일까? 그리고 왜 이런 게 발생을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흔히들 지금 알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 안 가니까 이 알트 ETF 다 소용없네. 뭐 스테이킹 붙어봤자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지금 코인 보유량이요. 감소세라고 합니다. 은행들이 감소한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죠? 근데 이유를 들어가 보면 그 돈들이 ETF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기관들, 국가들은요. ETF가 너무 편합니다. 내가 익숙했던 플랫폼에서 주식 거래하면서 코인도 같이 하면요. 편하기도 하고 세금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모로 편리하다. 우리가 업비트 쓰다가 뭐 해외 주식 하면 힘들잖아요. 뭐 환전도 해야 되고 뭐 장외 거래가 있다 그러고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데이터가 24년도 2분기니까 거의 1년 전 데이터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전 세계 29개 은행이 코인을 3,600억 달러 정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적지는 않아요. 이게 한 500조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뚝뚝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 은행들이 코인을 현물로 안 들고 있는 이유를 봤더니 ETF로 죄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BIS,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잖아요. 이들이 암호화폐 보유 비중을 은행들의 경우는 2% 넘으면 니네 혼난다. 물론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중앙은행들의 대빵입니다. 이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고 뭐 CBDC 쓰라면 들어야 되고 뭐 한국은행도 지금 CBDC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ETF라는 게 알트코인에도 등장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락의 비들 펀드. 뭐 블랙락이 뭐 RWA 시대가 온다고 하니까 뭐 좀 믿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RWA 국채 튀김 중에 세계 1위 비들 펀드가 지금 20억 달러를 육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최근 한 달간 무려 203%. 남들은 다 팔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희한하게도 3배를 오히려 운용자산을 묶고 트리플로 가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볼 때 떨어지든 말든지 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요.
뭐 튀김 장수라고 비유를 해보면요. 이더리움 기름, 이더리움을 90% 이상 쓴다고 했었죠. 여기 기름에 RWA 국채 튀김을 팔고 있다.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기름이 시원찮으면요. 바꾸면 됩니다. 뭐 솔라나 기름도 있고요. 아발란체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싸고 빠른 거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느리고 답답한 이더리움 기름에 튀기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부자들은, 기관들은, 국가들은 그냥 제일 좋은 거, 좀 느리더라도 보안성 뛰어난 거, 호환성 뛰어난 거, 남들이 다 쓰는 거, 시총 높은 거, 이런 걸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름을 신나게 지금 또 공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결론에 와서요. 코인 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요. 없다고 만약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이 사이클 투자 그리고 본인의 루틴을 만들고 배우는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업비트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숫자들이 나오네요. 작년 실적인데요. 업비트 매출이 1.7조 원 정도 됐는데 영업이익을 봤더니 1.18조 원, 거의 1.2조 원이 영업이익이랍니다. 매출이 1.7인데요. 영업이익이 1.2조 원, 거의 매출이 영업이익이네요. 야, 이런 장사는 정말 물장사에 비슷하지 않나요? 당기순이익도 어마어마하고 영업이익률이 68.5, 순이익률이 57%. 야, 이런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경영학에서 배울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2, 3년간 전 세계에서 최고로 돈을 잘 번다는 킹왕짱 있죠. 24년도에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찾아보니까요. 영업이익률 62.4%, 순이익률 55.8%. 세계 최고입니다. 영업이익률이요. 5%, 10%만 넘어가도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막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62인데요. 업비트가 68.5. 이게 어찌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다. 금융가의 차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금융업, 서비스업은 물꼬만 한번 잘 틀어놓으면 돈이 정말 콸콸콸콸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근데 재밌는 건 요게 저는 불장 때의 숫자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5년도는 아직 안 왔으니까 불장이 21년도 불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때도 어마어마했네요. 21년도 불장 매출이 3.7조 원. 지금의 2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 3조 2천억 원. 야, 매출이 3.7인데 영업이익이 3.2. 정말 뭐 노다지죠. 그리고 순이익은 2.7조 원. 영업이익률 88%. 순이익 74%. 다시 봐도 참 어이가 없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코스피를 넘었네 안 넘었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월가가요. 이렇게 노다지인 알트코인 시장을 버리고 건너뛰고 이번 시즌은 비트코인만 재미를 봤으니까 이번 시즌 끝내겠습니다. 알트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그럴 리는 아마 절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맺어보자면 남들이 대부분 공감을 한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고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는 좀 실패를 감수할 수는 있어요. 감수하더라도 끈질기게 한번 파헤쳐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